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몇 가지 이제 기술들은 우선 WSK가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보시면은 WSAI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화 인터페이스. 이게 뭔지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M8N이라고 해서 이거는 WSK 툴이 아닙니다. M8N은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툴입니다. 뭐냐면은 AI, 그 다음에 WSK 같은 이런 툴, 뭐 스프레드시트, 파워포인트, 뭐 엑셀, 여러 가지 툴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을 전체적으로 지휘해주는 역할. 다시 말해서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툴이에요. 이게 M8N이라는 툴도 있고요. 그 다음에 LLM.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챗GPT, 그 다음에 클로드, 그 다음에 제미나이. AI의 3대장이 있죠. 크게 네 가지가. 저희 시스템의 이제 시스템 구성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이카덱스 AI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M8N이라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사용자가 이제 요구사항을 줍니다. 그러면 얘가 받아갖고 LLM한테 넘겨줘요. LLM 하는 역할은 뭐냐? 사용자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야, 이것 좀 만들어 줘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막 구성을 하겠죠? 그 구성하는 역할이 LLM이 대응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느 범위로 쓸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조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카덱스 AI가 WSCAD 오토메이션 인터페이스한테 정보를 전달합니다. 얘가 해주는 역할은 여기서 인식한 어떤 값, 이 툴이 읽을 수 있는 값이죠. 얘가 그냥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요. 서버입니다. 상시 24시간 돌아가고 있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해서 WSCAD 프로젝트 위저드라는 걸 통해서 도면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툴이 있고요. 그러니까 WSCAD 툴은 요 툴, 오토메이션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위저드, WSCAD. 아까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데모 보셨던 그 툴입니다. 그리고 이제 WSCAD 유니버스라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 이건 라지 데이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이제 부품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약 한 210만 개 정도. 기존에 그러면 CAD를 쓰는 방식과 이카덱스 AI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들은 어쨌든 기존에 수작업을 하던 방식을 뭔가 AI를 이용해서 자동 생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 작업을 매크로를 이용해서, 매크로란 말을 여기서 익숙하게 아시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고 계실 텐데 표준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전장 설계에는 회로를 구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성을 하려면은 표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표준 블럭들이. 애들 레고 블럭 쌓듯이. 긴 테트리스 아시잖아요. 긴 블럭도 있고 어자 모양도 있고 뭐 기역자 모양도 있고 이거 조합하는 거잖아요. 그 표준 블럭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매크로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표준화에 대한 얘기가 필요해요. 시스템 기반의 완전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설계 속도는 당연히 뭐 느리고 빠르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수분에서 수십 분 안에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표준화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좌우돼요. 그 다음에 오류 발생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규칙에 의해서. 규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동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규칙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AI도 판단을 애매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를 두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퍼블릭 서비스, 무료입니다. 누구나 이 사이트에 와서 회로도를 요청을 하면은 서버가 회로도를 생성해서 아웃풋 결과물을 전달해 줄 겁니다. 데이터는 두 가지로 드릴 겁니다. 하나는 PDF, 하나는 WSCAD 백업 데이터. 그래서 그 PDF를 그대로 쓰셔도 좋고 이 도면을 가지고 내가 수정하겠다? 그러면 WSCAD를 오픈해서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도면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를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야, 그거는 그냥 누구나 다 쓰는 거잖아. 어떤 회사든 누구든 뭐 자동화 장비를 하시는 분이든 플랜트 전기를 하시는 분이든 누구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죠. 우리 회사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요런 라이브러리가 우리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재 서비스 되는 게 서버가 미쓰비시 서버랑 지멘스 서버 있는데, 우리 다른 거 메이커 서버도 좀 필요해요. 이건 또 구축해 주세요.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만을 위한 시스템을, AI 기반 설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 그럼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온프레미스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구축해 드립니다.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 퍼블릭 서비스의 요 시스템을 그대로 회사 내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데이터 그러니까 소유를 누가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설계 도면이잖아요. 라이브러리 데이터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회사의 자산이에요.
이 데이터를 어딘가에 퍼블릭한 공간에다 두고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 데이터는 회사에 다 유보한다. 하지만 프로세스 있잖아요. IT 프로세스의 역할에 해당되는 부분만 클라우드나 이런 쪽의 서비스를 이용하자입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어 있냐? UI가 있습니다. UI는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구현할 거예요. 자연어로 입력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떤 폼에서 입력해서 결과물을 토해내는 거 하나.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거치고 LLM에 해석하고 XML이라는 걸 생성해요. XML은 뭐냐면은 웹에서 쓰는 어떤 일종의 문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이해하는 파일을 생성하고 서버가 받아서 중간에 저기 6번에 구글 드라이브 했는데 저거는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구조화된 입력을 받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보 있어요. 프로젝트 정보도 있어요. 장비 이름, 수주 번호, 고객명, 뭐 이런 전압 사양, 뭐 모터 기억하면 주문서 형태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면이잖아요. 요구 조건이 많아요.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전압 사양뿐만 아니라 모터의 구성, 제어, 세이프티, 뭐 판넬 사이즈 5만 가지 사양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합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모터 회로 3개만 만들어줘 할 때는 말로 하면 돼요. 하지만 정확하게 스펙을 낼 때는 뭔가 주문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지원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받으면은 매크로를 자동 선택을 해줘요. AI가. 그래서 요구사항을 파싱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말한 거 또는 웹에서 선택한 거, 메뉴로 선택한 거를 조각조각 잘라서 AI가 이해하기 쉽게 조각 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DB를 조회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페이지를 구성하고 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한다. 메인 파워, 유틸리티 전원, 뭐 배치, 분전, 컨트롤, 모터, 세이프티, PLC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 해서 전체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어려웠던 게 AI 시스템 구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름 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파일은 만들어 놨는데 얘 이름 뭐라고 줘야 되지? 이게 구조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AI한테 요청을 하니까 알아서 잔뜩 분류해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만들어줘서 편하긴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AI가 분석은 해갖고 뭔가 결과물은 토해냈는데 사람이 이해하기가 또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네이밍 체계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도면을 자동 생성합니다. 이제 쭉 넘어갈게요. 결과물 배포는 이메일 형태로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포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PDF 파일, 백업 파일,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이런 식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누가 받아갔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 스프레드시트에다가 계속 기록을 쓰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AI 기반의 어떤 설계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 다음에 모듈형 매크로 구조, 데이터 중심 설계, 워크플로우 자동화 이 네 가지의 기술 기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뭐 도면의 구성들은 뭐 이것만 있지는 않아요. 더 여러 가지 형태가 구성될 수 있을 거고요. 회사마다 장비마다 분야마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뭐 생산성 올리고 폼질 뭐 누구나 쓸 수 있고 뭐 무한한 확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도입할 때 이제 프로세스고요. 어떤 요구사항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고 매크로 만들고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 지원하고 이런 측면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이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기술들을 가지고 현재는 이제 데모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앞으로 이후에 이제 문제인데 매크로 블럭들 표준 부품들은 현재는 사람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아직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툴은 없습니다. 결국 저희가 해야 될 거는 현재는 지금 도면 자동 생성, 그다음에 매크로 기반 설계, 퍼블릭 서비스를 오픈하고 자연어 기반으로 도면 생성까지는 이제 현재 1차 완성하고 점점 이제 개선을 해 나가는 중이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부품을 자동 추천하는 거. 여러 부분들, 그다음에 매크로 자동으로 만드는 거. 아까 말씀드린 모듈을 자동으로 만들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탈로그에서 지멘스다. 그러면 지멘스 카탈로그에 어떤 배선도 있어요. 그럼 그걸 카메라로 찍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전송하죠. 그래서 자동으로 라이브를 만들어서 다시 사용자한테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이제 구현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판넬 레이아웃 생성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데모를 보셨죠. 네. 그 기술을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직 저희가 1단계에서는 지금 구축은 안 했고 2단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3단계에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 건 일단 설계 최적화예요.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야 이거 좀 설계해봐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가 AI가 있고 AI 에이전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단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고객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저희가 이걸 설명하면은 야 기존 도면 학습할 수 있어? 를 얘기하십니다. 학습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현재 저희가 만든 시스템에서 학습은 안 됩니다. 도면 학습을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워크 프로세서를 자동화하는 겁니다. AI를 이용해서. 근데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솔직히 어떤 툴을 쓰는 게 가장 지금 효과적인지는 저희가 지금 판단을 아직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저희 회사에서 좀 보고 있는 거는 구글에서 나온 노트북 LM이라고 혹시 노트북 LM 써보셨다? 두 분밖에 없어요? 노트북 LM. 큰일이네요. 그래서 퍼블릭 서비스는 뭐 이런 형태로 동작할 겁니다. 이거는 직접 설명드리고요. 온프레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사이트에 나중에 저희가 오픈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선택을 해서 자연어로 요청하기, 그다음에 단계별 입력하기. 단계별 입력하기가 지금 바로 WSCAD AI를 테스트해 보세요.